안녕하세요. 위잘라TV 시청하신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저희 오늘 위잘라TV의 최고의 인기 프로그램 조선왕조 이러쿵저러쿵 부담되라고 이러쿵저러쿵 안 그래도 부담스러운데 으로 돌아왔습니다. 저는 더덕입니다. 이PD고요. 네. 꾸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오늘은 어디로 갈까요? 남한산성으로요? 막바로 가는 건 아니죠? 네, 오늘은 이제 16대 임금 인조 들어갈 차례예요. 그래서 그 박시백의 조선왕조실록 12권이고요. 이제 8권 남았습니다. 네. 와. 반환점 돌았어요? 네, 너무 힘들어요. 진짜. 왜냐면 이게 만화책이지만 내용이 너무 함축적이잖아요. 그쵸. 맞아요. 재밌게 읽어도 그 내용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막 인터넷도 찾아보고 뭐 영화도 찾아보고 하는데도 솔직히 이해 안 가는 부분들이 너무 맞아요. 많아요. 맞아요. 특히 막 붕당 그거랑 외교 그런 거는 솔직히 지금 현 맞아요. 시대에서 이해하기 너무 힘들거든요. 그쵸, 맞아요. 그쵸. 네, 그래서 그때 시대를 생각하면서 해야 되는데 이게 워낙에 힘들다 보니까 그냥 할 수 있는 대로. 그냥 어느 정도 흐름만 그냥 맞아요. 파악하려고요. 맞아요. 네. 우린 그걸로도 너무너무 감사하죠. 네. 그렇게 흐름 파악하고 이제 나중에 이제 살 붙여가면서 그렇게 공부하면 될 것 같아요. 네. 저도 그 병자호랑 관련돼서 뭔가 하는 사학자가 쓰신 책 2권이에요. 사실은 2달 반 전쟁사를 딱 2권, 책 두껍게 2권이거든요. 그 정도 양을 다 이해한다? 어렵죠. 전공하시는 분들이랑 가능한 거지. 맞아요. 어려워요. 이거 완전 열심히 책을 읽고 파지 않으면 맞아요. 이해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근데 맞아요. 꽁이님 진짜 대단하세요. 이거를 일단은 완주를 하겠다는 목표로 반환점을 넘었잖아. 우리는 완주가 목표입니다. 네. 힘드네요. 고마워요. 네. 이제 인조 들어갈까요? 네. 인조는 원래 광해군 임금이었던 인조 반정으로 인해서 인조가 왕이 됐잖아요. 근데 광해군이 인조를 경계했던 이유가 인조가 살던 그 아버지죠. 아버지의 정원군의 집이 왕의 기운이 서린 집터라고 그런 소문을 들었대요. 네, 그래서 광해군이 인조의 집안에 대해서 그렇게 경계를 했다고 해요. 네, 그래서 인조의 동생 능창군의 이제 주도는 아니죠. 옹립하기 위한 영모를 꾸몄을 때 그렇게 유배를 보내고 했었고, 그 아버지도 쫓아내고 그래서 그 집터를 빼앗았다고 해요. 터가 중요하네. 네, 그리고 광해군도 불안한 마음에 이제 그게 되게 중요하게 와닿았던 것 같고, 그때 그게 경덕궁인데 현재는 경희궁으로 바뀌어서 불린대요. 그 터가 네. 지금의 경덕궁터이라고요? 네. 경희궁터라고요? 네. 그때는 경덕궁으로 불렸어요. 인조가 아버지랑 동생이 복수로 인해서 이제 시작했다고는 하는데, 이게 그때는 북인이 광해군 때 집권을 하고 있었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서인은 계속 기회만 노리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인조와 이제 서인과의 그 목적이 맞았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서인의 힘을 얻었기 때문에 인조도 반정에 성공할 수 있었고, 그러니까 혼자서는 할 수 없었어요. 그런 것 같아요. 맞아요. 왕도 아무리 능력이 좋아도 항상 훌륭한 신하를 옆에 두지 않으면 안 되는 게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인조를 이제 앞세운 서인의 반정이라고나 할까? 약간 그러네. 그런 느낌도 좀 들어요. 네네. 왜냐면은 인조가 이제 임금이 되면서 서인의 눈치를 많이 보긴 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은 광해군과 반대로 해야 된다는 것 자체가 서인의 눈치를 본 거였죠. 명분, 대의명분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사실은 왕을 패하고 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명분이 있었는데 그 명분이랑 반대로 가버리면 자기가 반정을 한 그게 안 서잖아요. 그렇죠. 면이 안 선다. 정당성이 없어지니까. 네네. 네, 그래서 인조는 광해군이 유지했던 중리매교를 이제 고수하지 않고 친명 배금을 이제 주장을 했고요. 그리고 광해군이 폐륜을 저질렀잖아요. 그래서 본인은 폐륜을 저지르지 않는다라는 그게 이제 쓰면서 광해군을
죽일 수가 없었던 거예요. 사사할 수 없는. 네. 그래서 오래 산 것도 있구나. 보니까 뒤에서 이제 읽으니까 이제 그런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광해군을 반면교사 삼아서 이제 필연적 임금이 되지 않아야지 했기 때문에 이제 광해군을 제거할 수 없었고, 이제 광해군을 제거하는 순간 인조 반정의 명분이 사라지는 거잖아요. 오. 그래서 이제 광해군을 살려두었다고 해요. 어떻게 보면 광해군은 운이 좋았던 거네요. 목숨의 입장에서는. 그렇죠. 그래서 저번 우리 끝나면서 그 얘기했었잖아요. 광해가 그 긴 유배 생활 동안 뭔 생각했을까? 뭐 저 같으면 되게 편하게 살았을 것 같은데 아니려나? 근데 그 중간중간에 원래 반정이 일어나면 또 다른 반정을 때문에 맞아요. 불안하잖아요. 네. 맞아요. 그렇지 않아도 인조를 이제 내리고 몰아내고. 몰아내고 다른 왕을 이제 옹립을 하면서 그 광해군을 이제 복귀시키는. 복귀시키는 그 위로 네네. 상황으로 복귀시키는 그런 이제 일들도 일어났다고 해요. 네. 그렇지 않아도 이제 광해군은 그 자기의 예전 신하들에 의해서 이제 그렇게 일이 일어났으니까 유배 당한 상황에서도 자기는 언제쯤 복귀될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은 조금 품고 있었던 것 같아요. 희망 고문이다 그건. 네, 근데 그게 이제 발각이 되고 이제 처형이 다 되면서 이제 되게 좌절했다고 그렇게 비춰지 나오더라고요. 내용에. 그랬을 수도 있겠다. 네, 그러네요. 생각이 드네요. 참 알 수가 없어요. 광해한테 진짜 인터뷰를 직접 해보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게 그렇죠. 그때 인조반정 바로 전 상황에서 광해가 별로 아무런 반응이 없는 상태였던 것도 좀 이상하고 영모에 대해서 민감도가 떨어진 것도 이상하고 근데 뒤에 다시 복귀시켜준다고 했을 때 좋아했다가 희망 고문 당해가지고 좌절하는 느낌도 이상하고 근데 알 희망 수가 없어. 고문 당했다 좌절했으면 오래 못 살았을 것 같긴 해요. 근데 그게 재미있으라고 이제 만화로 이렇게 그린 건지 그게 이제 사실인지 모르죠. 그렇죠. 맞아, 네. 맞아. 알 수가 없으니까. 역사는 사실 중간중간이 거의 다 우리의 상상으로 메꿔지는 것 맞아. 같아요. 이거 재미가 있어야 또 맞습니다. 올해- 영화화하죠. 오래 보죠. 맞아. 안 그러면 다 포기할 것 같아요. 맞아. 해석의 여지가 있고 네. 하여튼 적는 사람들에 따라서 다르게 적는 부분도 좀 있어. 똑같은 상황을 다르게 보기도 하니까. 맞아요. 그렇게 이제 인조는 계속 반정 때문에 왕권을 완전히 강화시키지 못했기 때문에 반정 때문에 불안을 계속 떨었어요. 그 와중에 그 삼촌 네. 중에 흥안군이랑 인성군을 옹립하자는 영모 또한 계속 올라오고 있었대요. 상소가. 예. 명나라에서 이제 왕이 됐다고 도장 찍어줘야 되죠. 인정을 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명나라에서는 인정을 처음엔 안 해줬대요. 왜냐하면은 광해군이 중립 외교하면서 명나라가 불만을 표했는데 네. 그게 또 그렇게 뭐 명나라한테는 별게 피해가 아니었는. 안 갔기 때문에가 아니면은 그때 그 군을 지원해달라고 했을 때 그것도 지원해줘서 그런지 그거에 대해서 그렇게 불만을 표하진 않았나 봐요. 저 같으면 불만이었으면 그냥 바로 인조 탁 찍어줬을 텐데 그러진 않았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근데 명나라 상황을 좀 우리가 자세히 알아보면 좋을 것 같은데 그게 망하기 바로 전이었거든요. 정신이 없었나? 그렇죠. 그리고 광해가 세자가 되는 것도 지집에 계속 밀렸던 이유가 걔네들 왕위 계승이 되게 복잡했기 때문이었던 것도 있었고 그리고 걔네들 영모 문제도 있고 해서 그거에 대해서 좀 애매하게 반응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할 수 있네요. 명나라에서는 왕위를 찬탈했다는 소문이 돌았대요. 그것 때문에 그렇다고는 하는데 그래도 광해군이 중립외교를 주장했고 이제 인조는 친명배금을 주장을 했는데도 그거를 그렇게 그때 그냥 명나라 내부적으로 좀 혼란이스러우지 않았을까 그런 거기에 생각도 반응할 드네요. 정도로 왜 도장 찍어주면 되는데 도장 찍어줄 힘도 없었나? 네. 막 뇌물을 들여서 소문을 또 이제 해명을 해서 이제 즉위된 지 22개월 만에 인정을 받았다고 해요. 인조 3년 차 때. 네. 한참 걸렸네. 인조 굉장히 쪼이고 있었겠네 마음이 심적으로. 아무래도 반정으로 임금이 되고 명나라는 인정을 안 해주고 하면은
좀 불안했을 것 같긴 해요. 왜냐면 딸은 또 반정이 일어날 수 맞아요. 있는 그 여지가 남아있으니까. 맞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조직으로 생각해 보면 나는 저분한테 충성을 다할 거야라고 계속 얘기하고 저쪽에선 넌 내 수화가 아니라고도 볼 수 있고 기라고도 할 수 있고 뭐 이러고 있으면 애매하지. 네. 왕족에서도 인정 못 받았네. 그러면 내가 될 수도 있겠구나. 막 맞아요. 그런 생각은 충분히 가질 수 있을 것 같네요. 네. 뭔가 세력만 있었으면, 그러니까 생각해 보면은 서인만큼 밀어줄 수 있는 세력이 있는 누군가가 있었다면 다른 일이 있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 뒤에 일어났던 영모들은 그런 정도의 힘은 없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보게 돼요. 네. 네, 그렇게 인조는 이제 임금 생활을 하고 있는데 인조 2년차 때 이괄의 난이라는 이제 영모죠. 이것도 영모가 일어나요. 이괄이라는 사람은 원래 인조 반정 때 핵심 인물이었어요. 네. 그래서 인조가 아껴하는 김유라는 신하가 있거든요. 네. 김유가 늦게 이제 고민하다가 늦게 등장했을 때 이괄이라는 사람이 이제 총지휘관을 했죠. 임시로. 근데 김유가 나타나면서 이제 이괄이 이제 뭐 다시 이제 자기 위치로 돌아온 거죠. 원래 김유가 좀 뭐라 그러지? 주도하던 네. 신하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인조 반정이 끝난 이후에 그걸 주잖아요. 공신 책봉을 하잖아요. 공신 책봉을 하는데 김유는 1등 공신을 준 거예요. 그리고 이괄은 2등 공신을 받은 거예요. 근데 이괄한테는 군사가 있었거든요. 1만여 명의 군사가 있었고 무력으로는 이괄이 많은 역할을 수행을 했는데 2등 공신밖에 못 받은 거예요. 네. 1등 공신의 아들이 받는 그 정도밖에 못 받아가지고 불만에 계속 가득 차 있었어요. 왜 그랬을까? 견제? 그러니까 김유가 인조 입장에서 봤으면 그러면 안 될 것 같은데 김유 입장에서 봤을 땐 그럴 수 있을 것 같은. 무관이기도 차별. 하고 군사를 거느리고 있는 무장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혹시나 힘을 너무 실어주면 힘 실어주면 안 될 것 같다. 힘이 세질까봐 좀 견제하는 거 아닐까 싶어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문관들이 이괄을 견제하고 하고 있다곤 했어요. 하지만 인조는 되게 신뢰했었대요. 인조 반정을 같이 했기 때문에. 그리고 힘도 있었고 근데 군사가 없었으면 그것도 하기 힘들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신뢰를 하고 있었고 그래서 그 인조는 이괄한테 저 국방 좀 이제 지켜달라고 함경도로 보냈다고 해요. 이제 거기서 왜군들이 많이 쳐들어오니까 신하들이 안 된다. 멀리 보내면 안 된다. 왜냐면 그 1만여 명의 군사를 데리고 가면 언제 역물을 일으킬지 모르는 우려를 해서 반대를 했다고 해요. 근데 인조는 신뢰를 했기 때문에 보냈고. 신하들이 그런 얘기를 했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생각해 볼 만한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요. 인조는 믿었을지 몰라도 같은 동료들끼리는 이괄이 신뢰를 얻고 있는 사람은 아니었을 수도 있겠네요. 본인의 이익을 위해서 견제하기도 하잖아요. 맞아요. 네, 신뢰가 없어서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이게 선후 관계가 궁금해지는 그쵸. 거예요. 네. 뭐가 먼저였을까? 그러네요. 그러는 와중에 이괄의 아들이 역모를 꾀한다는 이제 소문이 돌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인조는 믿고 싶지 않았지만 이괄을 잡아들일 수는 없고 믿었기 때문에 이괄의 그러면 거론된 이괄의 아들을 잡아들이자 해가지고 사람을 보내서 이괄한테 보냈어요. 아들을 잡아오라고 보냈고 이괄은 이제 그 얘기를 들은 거예요. 듣고서는 아들이 역적인데 그 아비가 무사한 경우도 있더냐 하면서 이제 아들 잡아 오라고 했던 금부도사를 목을 베는 거예요. 그러면서 반란이 시작된 거예요. 오마이. 근데 그 말도 맞지. 아들이 역모한 것 같으니 보내라라는 말에 아버지가 예스 하는 것 자체가 그치. 웃기는 거지. 어차피 나한테까지도 올 건데. 그렇게 이괄은 그때부터 이제 군을 이끌고 한양으로 진격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갈의 그 군사들의 특징이 있는데 항외로 이루어진 이제 군사들이에요. 그러니까는 그 전에 항복한 외인들이 이제 선봉에 세우고 그렇기 때문에 이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의 관군이랑 비하면 싸움을 너무 잘하니까. 그래서 막 진짜 실패 없이 한양까지 빠르게 향했대요. 완전히 전쟁 머신들이니까 그들은. 그렇게 인조는 인조가 3번의 피난을 가거든요. 아, 진짜. 피난 전문가. 3번의 피난을 가는데, 위에서 이제 내려오니까 호남 방향으로 이제 파천을 하기로 했대요. 공산성으로 가죠. 예. 공주 공산성으로 간대요. 기억나십니까? 우리 한국 어디까지 가봤니 할 때 배웠어요. 네, 들어는 봤어요. 네. 공산성. 네. 그래서 거기서 인조는 몸을 피하고 있었고, 이갈은 이미 군거를 접수를 했어요. 근데 그 흥왕군이랑 인성군도 계속 영모에 연루해서 계속 삼촌이잖아요. 선조의 아들인데 서자. 그분들도 이제 데리고 갔는데 그 중에 흥왕군이 도망친 거예요. 그 피난의 그 행렬에서 도망쳐서 이갈한테 간 거예요. 그래서 나 왕 시켜줘. 네, 이갈도 어쨌건 왕의 핏줄이 있어야 이것도 정당화될 수 있다는 생각에 흥왕군을 이제 받아줬어요. 받아준 것 같아요. 그래서 흥왕군을 왕으로 세우고 그렇게 해서 이제 거기서 이미 왕이 거기서 정해졌고 인조는 살아계신데 이제 거기 궁궐에서는 그런 이제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었나 봐요. 그래서 이제 인조는 어떻게 할까 하다가 정충신이라는 사람이 안현에 거기가 조금 지형이 유리했었나 봐요. 여기서 네. 진을 치고 공격을 하자 해가지고 진을 치면서 이제 다른 분들은 이제 막 반대하고 하는데 끝까지 이제 밀어붙여서 네. 이제 거기서 진을 치고 반란군 공격이 이제 받은 거예요. 근데 이긴 거예요. 처음 이긴 거죠. 그래서 관군이 이 첫 승리를 거두면서 이제 판세가 이게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기운이 이렇게 한번 딱 받기 시작하면 또 못 말리니까. 아무래도 정당성은 인조한테 더 있었으니까. 그쵸. 그래서 이갈 부대는 그 기세가 꺾인 이후부터 계속 무너져 내린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다시 인조가 그 궁을 접수를 했고요. 이갈이랑 그 흥왕군은 이제 목이 베었어요. 처형을 당했어요. 그렇게 해서 이갈의 난이 이제 끝났어요. 이갈은 그다지 리더십이 있는 사람은 아닌가 봐. 왜요? 왠지 그럴 것 같아. 그 상황에 사실은 전쟁을 하다 질 수도 있는데 네. 졌을 때 어떻게 하느냐가 되게 중요하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 카이사르 편을 읽다 보면 네. 카이사르가 특징이 뭐냐면 늘 이기진 않아. 질 때도 있거든요. 그렇겠죠. 졌을 때 뒷수습을 되게 잘한다는 느낌을 되게 많이 받았어요. 그 자기 부하들을 탓하는 듯 하면서도 동기부여를 해. 그건 뭐지? 그 묘한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까 명령을 안 들었기 때문에 생긴 문제이기 때문에 니들이 잘못한 거지만 그렇게 했던 이유는 니들이 굉장히 열심히 싸우려고 그랬던 거기 때문에 내가 이해는 해. 근데 다음부터는 우리 잘해보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적당히 힘 조절을 하는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더라고요. 그런 게 결국은 그렇지 않나요? 전쟁이 항상 상승이라고 그러잖아요. 늘 이길 수는 없잖아요. 그쵸. 상승했던 장군이 있긴 있죠. 이순신 이런 분들이 있긴 있죠. 그랬나요? 진 적 없어요. 이순신 장군은 진 적 없어요. 진짜 신이었네. 전쟁의 신이시죠. 그래서 이순신이잖아요. 네. 죄송합니다. 네, 다음으로 가죠. 네. 이때 이갈과 함께 이제 같은 그 무리 중에 한명년이라는 사람도 처형을 당했는데 이 아들인 한윤이 후금으로 망명을 했다고 해요. 이때 후금은 이제 힘이 세서 점점 그쵸, 이제 세력이 거기에 이제 망명을 했대요. 이 시대에 후금은 계속 세력이 키워가는 와중에 요동이 후금에 대해서 함락이 됐어요. 이거는 강해군 때 얘긴데 이때 모문용이라는 사람이 조선으로 도망을 쳤대요. 근데 이 사람 얘기를 왜 하냐? 후금이 세력이 점차 커지면서 모문용이라는 사람을 계속
골칫거리로 생각하고 있었구나. 있었어요. 근데 네. 모문용이라는 사람은요, 광해군 때 요동이 후금에 함락되면서 조선을 도망친 장군이에요. 유양성을 지키던 장군이었거든요. 후금이 이제 우리 조선의 북부 네. 지역에 이제 장악을 하면서 조선인들 머리를 이렇게 변발을 시켰대요. 네. 우리나라의 상투는 되게 거기 목숨과도 같은 그렇죠. 그런 상징적인 거였대요. 그래서 후금은 이제 조선인들을 장악을 하면 다 머리를 깎아버렸다. 근데 이제 모문용은 들어왔더니 이제 딱 조선인들이 머리 깎인 게 보였잖아요. 그럼 네. 얼마나 또 반란심이 이렇게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그 모문용이 그런 조선인들을 이렇게 끌어모아서 또 후금을 공격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한 번은 승리를 했대요. 승리를 해서 그거를 이제 명나라한테 이제 보고를 하고 난 이렇게 했으니 지원 좀 해줘 하면서 지원을 막대한 지원을 받고 있었대요. 왜냐면 요동을 다시 정벌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명나라는 지원을 할 수밖에 없었고요. 이 모문용 때문에 광해군이 계속 중립외교를 해야 되는데 이 방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문용을 가도에 거처하도록 설득을 시켜서 가도라는 섬에다 이제 머물게 했대요. 그래서 모문용은 이제 명나라한테는 그 군사적 지원금을 받고, 근데 이제 돈으로 줬다고 해요. 조선에서 사 먹으라고. 돈을 줄 테니, 그래서 왜냐면 거기가 그 바다가 너무 험해가지고 그 식량을 나를 수가 없었대요. 그래서 적시적소에 나를 수가 없으니까 이제 조선에서 사 먹으라고 돈으로 주고 그 모문용은 이제 조선에서 사 먹긴 했지만 전쟁 때문에 많이 피폐해졌잖아요. 네. 그러니까는 그럴 정도의 식량이 충분하지 않았구나. 팔 수 있는 식량이 없는 거예요. 근데 얘네들은 그 정도의 식량이 필요해. 그러니까는 가가지고 거의 우리나라의 국고의 3분의 1 정도를 사갔다고 해요. 어마어마하게 사갔대요. 네. 그래 이제 그것도 왜냐면 우리나라 관군들도 이제 보살펴야 되니까 더 이상은 또 팔 수는 없는 거예요. 그때 모문용은 조선으로 쳐들어와가지고 약탈을 또 해가고 그런 저런 식으로. 그러면서 거기 멀다가 이제 조금 기회를 보다가 후금을 이제 치려고 배를 타고 나갔다가 또 다시 들어오고 이제 그렇게 이제 계속 후금도 계속 길어지는 이제 전쟁에서 예전처럼 이제 막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왜냐면 식량도 많이 이제 떨어지고 기세 막 이기곤 하고 있었지만 그래도 그게 길면 힘들어지잖아요. 근데 그 이제 틈새를 모문용이 와서 칠까봐 이제 청나라도 계속 신경 쓰였죠. 네. 그래서 이제 모문용이 이제 눈에 가시였는데 조선이 계속 이제 품고 있어주니까 보호해주니까 이제 그게 계속 화두가 된 거예요. 네. 미웠구나. 그러던 와중에 승승장구하던 누르하치가 사망하는 일이 생겼어요. 누르하치가 영원성의 원승환에 의해서 이제 사망을 했는데 이때 가장 큰 이유가 홍위포였거든요. 근데 홍위포는 최신 무기였었고 이거를 당해낼 수가 없었대요. 네. 그렇게 인조 4년 때 누르하치가 사망을 하면서 누르하치 8번째 아들이 홍타이지라는 사람이 후금의 새 리더가 된대요. 이때 황제급의 이제 새 리더를 칸이라고 부른대요. 네네. 그래서 누르하치와 달리 홍타이지는 지금 명괄 전쟁 상황도 그렇고 조선을 굴복시켜가지고 물자 공급원으로 이용할 계획을 세우고 있어요. 그러면서 계속 쳐들어오게 돼요. 네. 그렇게 하면서 조선의 방어선은 계속 무너져 갔어요. 북쪽에. 이때는 3만 명의 군사들을 이끌고 후금이 이제 내려왔는데 3만 명 갖고는 조선을 굴복시킬 정도의 광군의 수는 아니래요. 그래서 이제 천천히 내려오면서 계속 이제 서찰을 보내는 거예요. 인조한테. 이제 말 들어라. 우리 그냥 친하게 지내자 하면서. 내가 섬기는 나라의 적을 친구로 삼기는. 배신하는 거니까. 그쵸. 그래서 계속 이제 반대하는 찰나에 계속 이제 내려오니까 이제 인조는 이제 두 번째
파천을 합니다. 이번엔 강화도로 파천을 두 해요. 번째. 네. 그래서 이제 후금은 한양으로 계속 진격을 하고 인조는 이제 강화도로 피난을 가고 그렇게 협상을 계속 모색을 하면서 이제 상황이 벌어졌어요. 강화도에 있었지만 뭐 명나라도 이제 힘을 쓸 수가 없었고 후금도 이미 뭐 한양까지 다 내려왔고 그러니까 완전 진퇴양난인 거죠. 그러니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후금이 명나라와 외교하는 것도 괜찮아. 우리랑도 외교하자.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제 인조는 그래 명나라에 단절하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그냥 우리 외교를 맺자. 이제 그렇게 되면서 강화도의 연미정이라는 곳에서 형제 관계 강화 조약을 의식을 치렀대요. 네, 그렇게 하면서 이제 후금도 철수를 하고 인조도 다시 궁으로 돌아올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게 정묘호라는 거죠? 네, 이게 이제 인조 5년 1627년에 일어난 정묘호란이에요. 강화조약으로 끝났구나. 마무리가 됐네요. 네. 네. 여기까지 듣고 우리 다음 시간에 또 만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